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빛초대석 주아입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저렴한 가격에 임대 아파트를 내놓겠다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토론하면서 정책을 내놓고 있는 비전 안산 허중 이사장 모시고 자세한 대선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중입니다. 네. 비전 안산, 네. 비전이 느껴지는 이름이긴 한데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이름 그대로요. 안산의 비전을 찾고 싶어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우리 안산에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뭐 교양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국가를 위해서 토론하고 모임을 만들고 정책을 한번 생산해보고 그것을 반영시키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가진 단체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의미 있는 단체인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선 관련 공약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공약으로 내놓은 그 행복주택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선 또 행복주택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이해를 돕는다면요. 네, 행복주택 관련한 토론회를 저희가 한번 개최를 했어요.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양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들께서 와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으셨는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에 안산과 부천에서 지하철 노선 위에 행복주택을 짓겠다 이런 공약을 내거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안산으로서는 사실 거의 유일한 지역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게 도대체 뭔지 논의를 좀 해보자, 좀 알아보자 했는데 선거 끝나고 한 2달이 됐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고 해서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거고요. 행복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지하철 노선 위, 그러니까 홍콩에 가면 이제 콜롱베이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전철 노선 위에다가 집을 짓도록 만든 이런 게 있습니다. 또는 우리나라에는 서울 양천구에 가면 이제 양천 차량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목동 아파트를 지어놓은 방식이 전철 위를 싸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반드시 꼭 전철 위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전철 옆 바로 옆도 좋고 싸게 살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하게, 왜냐하면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이제 땅을 구입하는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서민들이 먼 곳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교통 요지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굉장히 이제 불편하니까 이런 교통복지까지를 감안해서 전철역 인근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숙사형 택지나 내지는 서민용 내지는 사회에 막 발을 내디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는 것, 이것은 이제 행복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지금 아직 뭐 정부 정책이 아직 뭐 이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도시에 질 예정이고 어느 정도 되면은 좀 우리가 행복주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그 계획이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해양부 이름이 바뀌었네요. 국토교통부네요. 말씀들을 들어보면 전국에 20만 호를 지어서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에 올해는 5군데 정도의 시범 부지를 정해서 그래서 공급을 하겠는데 일단 수도권부터 점검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민층이 교통 때문에 불편한 곳은 이제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점점 서울에 있다가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힘들게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이제 찾을 텐데 어느 도시는 대상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안산도 있고 뭐 평택, 의정부, 남양주, 부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부지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싸게 찾아서 거기에 땅 위에다가 주택을 지을 만한 공간을 확보한 곳부터 아마 추진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산도 이제 그 중에 저 안산역 같은 경우가 이제 예측 가능한 곳으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고요. 애초에 선거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5군데 역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중앙역, 고잔역, 초지역, 안산역, 그다음에 상록수 이런 곳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지는 변할 수는 있다고 그래 보여집니다.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회를 여셨는데요. 당시 개최 이유가 어떤 이유로 좀 여시게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산의 유일한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지역의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에 해당되는, 물론, 근로자라든가 서민이라든가 이런 뭐 공통으로 되는 그런 공약은 있겠지만, 안산에 와서 직접 대통령께서, 당신은 후보였지만, 안산과 부천에서 전철역 위에다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뭐 경기도나 안산시에서 공론화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봤던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보통 중앙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했을 때, 그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금자리 주택을 하겠다, 신도시를 만들겠다, 내지는 행복주택을 짓겠다, 이런 정책이 있을 때, 그것을 5년 안에 뭔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방의 욕구랑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러저런 문제 때문에 이거 안 되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의견을 표하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당장에 이제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미리 이런 문제를 드러내놓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만약에 대통령의 행복주택을 안산에다가 추진하려고 했을 때 우리 안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겠는가. 그리고 이 제기된 문제를 우리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중앙정부에 전달할 때만 그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토론을 열었고 우리가 보기에 문제점들을 국토교통부에 좀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예.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행복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이게 대체로는 임대 아파트 같은 형태로 아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할 때도 이제 문제가 생겼었는데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택이죠. 근데 그렇죠.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서민들의 출퇴근이 쉬워야 되는데 그린벨트를 헐어서 주택을 짓다 보니까 사실 도심의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두 번째로는 이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을 했는데 그 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분양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들보다 좀 싸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 분양 시장을 파괴한 거죠. 그래서 대단히 주택 시장들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게 이제 행복주택인데 그런 임대 아파트 이외의 것을 많이 짓지 않아서 그 시장을 파괴하지 않고 그다음에 교통이 가까운 곳에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행복주택이란 말이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 행복주택을 지으면 과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들이 31개나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20, 30년 되면서 도시가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수많은 재건축의 욕구가 있는데 과연 이 욕구들과 현재 새롭게 추진하는 행복주택이 과연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재원 조달을 위해서 뭐 상가라든가 뭐 복합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주변의 상권에 미칠 영향은 없겠는가.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는 이제 공공 그 용지들을 개발할 계획들이 서 있습니다. 89블럭, 90블럭, 37블럭, 그다음 화랑역세권, 신길 63블럭 이런 수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계획들과 충돌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 안산 시민들의 또 숨겨진 뭐 욕망이라고 할까요? 이제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4호선을 지하화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부지에 아파트를 세웠을 경우에 이 4호선을 지하화하고 싶은 우리 욕구랑 또 안 맞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안산시의 모습과 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이라는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네, 행복도시를 이제 중심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행복도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 개발이 또 얘기될 수밖에 없는 요소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 개발이 또 그와 연관해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도 좀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은 크게 이제 몇 가지 그 요구를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에서부터 호수공원까지 이르는 이 중심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시청 앞 길도 넓잖아요. 대로고 이게 광덕로까지 이어지면서 끝까지 굉장히 이제 폭이 넓은 도로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요. 예전에는 이제 뭐 길을 나눠놨다가 지금 광덕로에 이제 광장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광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외국 어느 나라를 가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행사할 때 빼고는 사실 사람들이 거의 가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사람들을 자꾸 와서 이 도시를 즐기고 이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가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에서부터 호수공원까지 이 거리가 안산의 중심이어야 된다. 이래 생각할 때는 이 지하철이 얼마나 그거를 막고 있는지를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게 지하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재건축 문제도 얘기했지만 안산은 신도시와 구도시 그리고 모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눠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도시에 사는 분들은 사실 예전에는 뭐 호주의 유명한 도시를 따서 이게 지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신도시가 생겨 있는 이 마당에서는 사실 그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냥 외곽 같은 의미만 든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상가가 비어 있는 율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텅 비어 있는 상가, 내지는 차대기 어려운 주차 빌딩, 내지는 뭐 2중, 3중으로 주차되어 있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도심,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통합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버스를 타고 가기도 쉽고, 또는 마을에서도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이런 도시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산의 중심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개 부도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월피동, 선부동, 상록수역 앞에 이런 부도심들이 있는데 이 중심 도심과 부도심들이 조화롭게 연결이 되면서 내가 어느 동에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이 도시 구조를 다시 짜주는 거.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이 이제 도심 우리 4호선 지하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 전체 입장을 가지고 그냥 행복주택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고하는 이 기회에 이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거론하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거의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짤막하게 좀 이 행복주택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떤 안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우리 뜻이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나왔을 때 우리 의견은 뭔지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고요. 토론도 활발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소통도 잘해야 되고 우리 의견을 얘기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이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안산 시민들께서 그런 노력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는데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는 임기 내에 20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 행복주택 정말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한빛초대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